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목차에 보면 이제 불교의 수행할 차례입니다. 8장. 예, 목차 다 같이 보시면 8장에 보면 마음 다스리기의 이론과 실습이라고 있죠. 오늘은 이 부분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정식 불교식 수행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 이전의 단계라고 볼 수 있죠. 뭐 화두 참선이나 뭐 남방불교의 이파사나 수행이나 그런 거 말고 뭐 굳이 불교적으로 말하자면은 그냥 명상 기초, 뭐 명상의 기초 그 정도. 대중적으로 말하면 힐링, 어떻게 힐링을 해야 되나, 뭐 힐링이 뭐냐, 요 정도. 오늘은 말 그대로 가볍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가지고 1시간은 이론, 1시간은 실습,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요. 아까 뭐 수계식 이야기 했는데, 수계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계를 받는 걸 수계식이라고 그래요. 우리 이제 불교 수행하고 나면 다음 파트가 이제 계율이잖아요. 이런 계율을 내가 지키겠다 하는 의식을 하는 게 수계식입니다. 수계식 할 때 이제 법명을 같이 이제 주죠. 법명 없는 사람은 새로 법명을 받고, 있는 사람은 이제 기존의 법명을 다시 한 번 더 이제 받는 그런 의식이 수계식입니다. 그러면은, 자, 일단은 책을 한번 같이 보면서 160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160페이지. 마음 다스리기의 이론과 실습이라는 뭐 제목은 그런데, 쉽게 말하면 힐링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핵심은 다른 게 아니고, 요 찰나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는 게 핵심입니다. 찰나라고 하는 것. 우리가 찰나의 순간, 뭐 그런 말 쓰잖아요. 참, 뭐, 한 찰나에 뭐, 순간적으로 모든 게 변했다. 뭐, 찰나라는 말을 쓰는데, 요 찰나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론적인 부분의 핵심은 찰나라는 말의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자. 요겁니다. 요게 가장 핵심이다. 여기 이제 보면 첫 번째가 생각과 찰나,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찰나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시간의 단위를 말할 때 뭐 하루, 1년, 한 달, 하루, 1시간, 2시간, 뭐 시간, 분, 초, 뭐 이런 식의 시간 단위를 씁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시간 단위들은 다 따지고 보면은 다른 시간 단위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1년은 365일. 1년이라는 시간 단위는 하루, 1이라는 시간 단위를 바탕으로 해서 나온 거고. 그러면 하루, 1이라고 하는 거는 24시간.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 단위를 바탕으로 하루, 이틀, 일이라고 하는 영어로 day 하고 하는 시간 단위가 만들어진 거고. 그럼 시간은, 1시간은 60분이죠. 그럼 시간이라는 우리가 hour라고 하는 것은 분이라고 하는 minute라고 하는 시간 단위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분은 1분이 몇 초지? 60초. 맞아.
순간적으로 12초인가 그랬네. 1분은 60초잖아요. 그럼 1분이라고 하는 시간 단위는 60초라고 하는 시간 단위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이런 시간 단위는 다 보면 다른 시간 단위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1초는 뭐냐 하면은 이제 그거는 과학적으로 규명하기를 뭐 세슘 원자가 뭐를 몇 번을 진동하는데 걸리는 뭐 시간 뭐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1초라고 하는 물리적인 시간이 우리가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낀 어떤 딱 독립된 시간 단위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임의로 정한 거죠. 세슘이라는 원자가 뭐 하여튼 몇 번을 막 진동했을 때 걸리는 시간을 1초라고 하자. 라고 전 세계의 학자들이 모여서 이제 약속을 한 거죠. 약속.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 단위입니다. 그럼 이거 잘 보면 시간의 단위는 결국은 무엇을 바탕으로 하고 있냐 하면 따지고 보면 운동을 어떤 바탕으로 하고 있죠. 원자의 운동에 기반해서 시간의 단위가 나온 거예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실제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임의로 약속으로 만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이 실제로 존재한다 라는 착각을 많이 하는데 최소한 시간 단위는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이건 분명하게 해야 돼. 그러면 찰나도 이제 이러한 시간 단위 중에 하나인데 왜 명상을 하는데 찰나 이야기를 하나?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선은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 책이 이제 나오지만 찰나라고 하는 말은 굳이 이제 실천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한 생각이 생겼다가 사라지는데 걸리는 시간, 요거를 한 찰나라고 이야기를 한다. 요렇게 일단 기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수행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요렇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자면 찰나는 생각이 생겼다가 사라지는데 걸리는 시간, 요것이 찰나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사고를 깨트려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생각 이러면은 마치 생각이 강물처럼 흘러간다. 좀 뭔가 이렇게 좀 흘러가는 스트림, 강물, 흐름 이런 걸로 좀 머릿속으로 상상이 됩니다. 그죠? 아닌가요? 그런 느낌이잖아요. 뭔가 생각이 이렇게 계속 생각이 끊임없이 머릿속에서 빙빙빙빙 맴돌고 흘러가고 뭔가 이렇게 아날로그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걸로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불교에서는 생각을 디지털로 생각해요. 요거 머릿속에 입력을 일단 해야 됩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 비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생각은 아날로그가 아니고 뭐다? 디지털이다. 그러니까 디지털은 엄밀하게 말하면 불이 켜졌다, 꺼졌다. 전기가 통한다, 안 통한다. 온, 오프. 1, 0. 두 가지 상태만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가 디지털의 상태는 불연속적으로 존재해요. 쫙 이어진 게 아니고 불연속적으로 각각이 따로따로 있으면서 서로가 뭐 어떤 형식으로든 연결은 되어 있겠지만 이게 흐름이 아니에요, 이게. 이게 이제 뭐 우리가 생각하는 디지털인데 생각은 이런 거다. 생각은 디지털이다. 그러니까 생각은 흐르는 게 아니고 생각한다, 안 한다. 하나의 생각이 생겼다가 사라지고 생겼다가 사라지고 이것이 너무나 빠르다 보니까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것이 마치 흘러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흘러가는 것처럼 보인다. 이게 이제
디지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 TV 그 스크린의 원리가 그거잖아요. 그 각각마다 픽셀이라고 하는 작은 불빛들이 쫙 있어. 그 각각의 불빛이 켜졌다가 꺼졌다가 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하나의 어떤 움직임, 뭐 사람이 움직이고 노래를 하고 광물이 흐르는 우리가 화면으로 보는 그런 영상이 나오는데 사실은 각각의 점이 불이 켜졌다가 꺼졌다가 할 뿐이죠, 사실은. 물론 이제 정확하게는 각각의 점이 이제 뭐 RGB라고 해서 빨간불, 녹색, 파란색 세 가지가 이제 불이 켜졌다가 꺼졌다가 해서 전체적으로 이것이 하나의 이제 동영상이 나오는 건데 이것도 따지고 보면 불이 켜졌다 꺼졌다 둘 중 하나만 있어요. 근데 우리 눈에는 예를 들면은 축구 선수가 볼을 탁 몰고 달려가는 모습이 이렇게 하나의 흐름으로 보이는 거지.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생각도 디지털과 같아서 생각이 생겼다가 사라지고 생겼다가 사라지고 하는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을 뿐이다. 요거를 우선은 머릿속에 확실하게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음을 만약에 이런 전제를 우리가 인정을 한다. 그러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간단해요. 각각의 생각이 서로 어떤 형태로든 고리처럼 이렇게 독립되어 있는 각각의 생각이 서로 뭐 이렇게 고리처럼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연결 고리만 끊으면 돼요. 그죠? 내가 예를 들면 좀 화가 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화가 날 때는 화가 난다는 그 생각을 계속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아, 저 인간 때문에 엄청 열받네 하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 뭐 1초, 2초 그런 시간 동안 화라고 하는 어떤 생각의 흐름이 쫙 형성되는 걸 우리가 느끼는 거지. 근데 이게 사실은 각각의 독립된 그 어떤 뭐 단위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다. 본다면 연결고리만 끊어내면 생각의 연결고리만 끊어내면 화라고 하는 그 생각의 흐름이 중간에 끊어질 수 있다는 거지. 그럼 그게 우리가 화를 다스리는 거예요. 만약에 화라고 하는 생각이 하나의 어떤 커다란 흐름이라고 한다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다스릴 건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고민해야 되는데 흐름이 아니다 하는 거. 생각은 디지털이다. 찰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생각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시간을 말한다. 그러면 그럼 하나의 생각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그 시간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시간 단위로 환산을 하면 예를 들면 분이나 초나 그래야지 우리가 피부로 훨씬 더 느끼기가 쉽잖아요. 하면은 얼마나 되느냐. 그게 이제 요거는 이제 딱 맞는 건 아닌데 왜냐하면 옛날에는 뭐 몇십 분의 1초 단위로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정밀한 기계가 없었으니까 요즘 와서 이제 굳이 따져보자면 한 75분의 1초 정도를 1찰나라고 볼 수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1초 동안 사람이 생각을 몇 번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75번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1초면은 요 똑딱 하는데 내가 생각을 75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내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요 똑딱 하는데 내가 75번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요거는 내가 생각을 관찰하는 능력이 지금 아주 부족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 능력이 이제
아주 훈련이 많이 되면 이 마음속에 생각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걸 내가 캐치하는 능력이 커지면 그것이 훨씬 더 짧은 단위까지 내가 간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찰나는 시간 단위가 아주 짧다 하는 거. 요거 두 번째.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지금 그냥 생각이라는 말을 그냥 정의하지 않고 막 쓰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 마음, 느낌,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막 혼재해서 쓰는데, 뭔가 마음, 이렇게 하면은 뭔가 어떤 장소 같은 그런 느낌을 좀 표현이 좀,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예요. 생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어쨌든 마음 하면 뭔가 좀 장소를 표현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생각하면은 뭔가 그 장소에 있는 어떤 내용들,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마음이라는 게 따로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저장하는 마음이 따로 있고, 그 마음에 저장하는 생각이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 느낌, 감정, 뭐 사고, 분석, 가치관, 뭐 견해, 여러 가지 이 정신작용에 관련된 단어들을 여러 가지를 쓰는데, 불교에서는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로 그냥 퉁쳐가지고 생각이라고 그래요. 생각. 예를 들면은 무릎이 좀 시큰시큰하다. 이거는 이제 느낌이죠, 느낌. 발가락이 간지럽다. 목이 간질간질하다. 등이 가렵다. 느낌이죠, 이런 거는. 그 다음에, 오늘은 왠지 기분이 우울하다. 저 사람만 보면 왠지 나도 모르게 화가 난다. 요거는 이제 감정이죠, 감정. 오늘은 날씨도 이렇고 해서 괜히 막 짜증이 나는구나. 이런 건 감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은 그런 거죠. 저녁을 지금 먹을까? 1시간 뒤에 먹을까? 혼자 먹을까? 친구를 불러서 같이 먹을까? 요거는 생각이죠. 그 다음에 이번에 대통령은 누가 돼야 돼?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런 면에 봤을 때 대통령 하는데 훨씬 더 적합해. 요거는 이제 일종의 나의 정치적인 견해죠. 그지? 그 다음에 사는 건, 인생은 나그네 길이야. 이건 내 나름대로의 철학이죠, 이런 거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그냥 마음의 작용이죠. 작용. 똑같아요. 이게 다른 게 아니고, 불교에서는 다 그냥 이런 거를 통틀어서 생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최소한 오늘 이 시간만큼은 생각이라는 말의 범위를 넓게 봐야 됩니다. 느낌, 감정, 견해, 철학, 가치관, 이런 거 싹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 포함해서 그냥 생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생각이라고 우리 스스로가 의식할 수 있는 정도의 생각은 아까 말했지만 찰나찰나 이렇게 서로 이어지는 생각이 상당히 진행이 돼가지고 그것이 내가 의식할 수 있을 정도면 이미 그 생각이 내 마음속에서는 상당히 진행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 뒤에 우리는 그거를 감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해봅시다. 먼저 찰나가 뭐냐? 찰나는 한 생각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단위다. 이게 찰나다. 찰나의 정의고, 그 다음에 한 찰나는 굳이 요즘의 시간 단위로 환산하면 한 75분의 1초 정도 된다. 두 번째, 이거는 그냥 외우세요. 왜 그런가는
이거는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수행을 해서 경험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 자체를 논리적으로 옛날 스님들이 부처님이 논리적으로 증명한 게 아니고 수행을 통해서 체험 속에서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체험을 하면서 아, 생각은 아날로그가 아니고 단속적으로 뚝뚝뚝 끊어지는 거구나. 생겼다 사라지는 것들이구나라는 거 우리도 확인을 해야 돼. 내가 경험으로. 세 번째는 생각이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정신작용을 그냥 통칭하는 거다. 요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고. 여기 이제 그 다음에 상속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163페이지에 보면 세 번째 단락 찰나의 이런 특징을 상속이라고 한다. 하나의 찰나가 사라지면 다음 찰나가 끊김없이 틈이 없이 뒤따라 일어난다.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상속이라고 말해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찰나는 디지털이라고 이야기했죠. 하나의 생각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 이게 하나의 찰나야. 근데 이 찰나가 한 찰나가 생겼다가 사라지고 또 좀 있다가 또 다른 찰나에 한 생각이 생겼다가 사라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한 생각이 생겼다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죠. 끊김없이 틈이 없이 뒤따라서 다음 찰나가 또 생겼다가 사라지고 그 다음 찰나가 또 끊김없이 틈이 없이 뒤따라서 생겼다가 사라지고 요렇게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끊김없이 틈이 없이 뒤따라 찰나가 연결되어 있다. 그럼 이거는 그냥 쫙 흘러가는 거 아닌가? 그냥 흐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틈이 없으니까, 그지? 근데 이게 이제 차이가 뭐냐 하면 이것이 어떤 하나의 흐름이라고 본다면 중간에 이거를 끊어낼 수가 없죠. 우리가. 근데 이게 연결고리로 비유를 들자면 고리 같은 걸로 연결이 쫙 되어 있죠. 아주 촘촘하게 고리 같은 걸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중간에 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끊어놓고 보니까 아예 각각 별개더라. 이거는 생겼다가 사라져서 없어지고 또 이게 생겼다가 사라지고 이것도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끊김없이 틈이 없이 뒤따라서 쫙 계속 되더라. 그러니까 찰나는 상속한다. 이거를 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입력을 해야 돼요. 찰나는 뒤따라 끊임없이 끊김없이 틈이 없이 뒤따라서 다음 찰나가 바로 나타난다.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 생각은 찰나 상속한다. 요거를 또 머릿속에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말한 거를 종합을 하면 내가 지금 나도 감당하기 힘든 어떤 우울함이 나를 짓누르고 있다. 이 우울감에서 내가 어떻게 탈출할 수 있냐 하면 우울감이라고 하는 생각이 결국은 다 모든 것은 하나로 귀결돼요. 뭐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복잡한데 우울이라는 느낌, 그 생각이 생각 찰나 상속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내가 이해를 하고 그 연결고리를 끊어내면 우울감이 지속이 되지 않고 사라지겠죠. 이것이 불교적 관점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겁니다. 이것이 생각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 생각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불교적 관점에서 이제 말하자면 마음을 다스린다 하는 것의 핵심 내용이다. 여기까지는 이해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사실 오늘은 불교의 전통, 어떤 불교 고유의 수행보다는
힐링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춘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처님이 생각은 찰나찰나 상속하니까 너희들은 생각의 고리를 끊어라. 그러면 번뇌가 소멸하고 열반에 이를 수 있다. 이거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생각의 고리를 끊는 건 이거는 힐링이에요. 우리가 마음이 병들어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 예를 들면 부정적인 감정, 분노, 뭐 슬픔, 뭐 그다음에 뭐 질투, 권태 이런 그 고통이 동반하는 감정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내 안에 계속 있어. 예를 들어서 이런 상태는 내 마음이 병이 든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는 올바른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선 마음이 건강해야 되죠. 오늘 우리가 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내 병든 마음을 건강하게 할 수 있나, 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건강해야 그 다음에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어요. 부처님이 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 요 이야기를 한 거죠. 요거는 물론 이 이야기도 했는데 요거는 기본적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힐링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을 내가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가? 부정적인 감정, 생각 이어지는 부정적인 감정을 내가 어떻게 다스릴 수 있나? 우리는 오늘 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이제 그게 나오죠. 힐링의 법칙 해가지고 165페이지. 힐링의 법칙. 첫 번째는 대상을 설정해야 된다. 요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그 여러분들도 이제 경험을 하겠지만, 지금 내가 뭔가 기분이 안 좋은데, 이 상태를 어떻게 네가 기분이 안 좋은지 말로 설명해봐라. 그럼 대부분이 원인을 이야기해요. 어제 저녁부터 밥을 쫄쫄 굶어서 짜증이 나. 저 인간은 면상만 봐도 나는 화가 나.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원인을 이야기하지 자기 지금 그 부정적인 감정의 상태, 어떻게 내가 내 감정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묘사를 안 해요. 이게 뭔 이야기냐면 다시 말하면은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예를 들면 분노, 감정에는 종류가 많단 말입니다. 분노, 우울, 뭐 질투, 권태, 체념, 뭐 짜증, 정오, 뭐 즐거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거냐를 정확하게 설명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대부분은 화가 난다. 그럼 내 감정이 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경우는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이 부근 어딘가가 지금 아파요. 아파. 그러면 이 부근 어딘가 하면은 위장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그지? 심장이 안 좋을 수도 있고, 폐가 안 좋을 수도 있고, 간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너 어디가 안 좋아? 그냥 가슴이 아파. 이게 정확하게 위장이 안 좋으냐, 간이 안 좋으냐. 글쎄, 위가 안 좋은가, 간이 안 좋은가. 이러면은 고칠 수가 없죠. 왜냐? 위가 안 좋다 그러면은 소화기 내과로 가고, 폐가 안 좋다 그러면 순환기 내과로 가야 되고, 아니지. 호흡기 내과로 가야 되고, 심장이 안 좋다 그러면은 순환기 내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전혀 내가 가야 될 때가 달라요. 치료를 하는 동네가 달라. 그러니까 내가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를 모르면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가슴이 아파 그래가지고는 지 아무리 명의라도 그 말만 듣고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내가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를 알아야 돼요. 내 마음이 지금 화가 난 건지, 아니면 슬픈 건지, 아니면 그냥 짜증이 나는 건지, 아니면 내 스스로에 대해서 내 자신이 어떤 내 스스로에 대해서 뭐 실망을 한 건지, 이런 것들을 내가 정확하게 내 감정을, 느낌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원인을 따지려고 하지 말고 그 상태를 묘사를 해야 돼. 그죠? 어떻게 아픈지를 묘사를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남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묘사를 내가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아, 내 이 느낌이 분노구나, 뭐 질투구나, 슬픔이구나 라는 거를 내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상을 올바르게 설정하는 겁니다. 요게 우리가 보통 대상을 설정할 때 많이 범하는 오류가 내 감정하고 내 바깥에 있는 어떤 대상, 뭐 어떤 사람, 뭐 사회 제도, 날씨 이런 것하고 혼돈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별개로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인지를 못해요. 부처님은 날씨가 안 좋아서 예를 들면 내가 날씨가 더워서 짜증이 나. 날씨가 더워서 미쳐버리겠어. 뭐 예를 들면 그럼 부처님은 날씨를 좋게 만들어준 사람이 아니에요. 이놈의 세상이 완전 세상이 개판 5분 전이라서 내가 정말 화가 나서 못 살겠어. 이놈의 나라는 확 갈아 엎어야 돼. 대통령부터 바꿔야 돼. 그럼 부처님은 그래 그럼 내가 대통령 바꿔줄게. 이거 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처님이 해주는 거는 세상이 개판이라서 내 마음이 너무나 분노로 가득 차 있다. 그럼 부처님이 해주는 거는 너의 분노를 내가 잘 다스려 줄게.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마음에 관한 일을 부처님이 관장하는 거지, 마음 바깥에 있는 거, 세상 일, 날씨를 바꿔주고, 정치 체제를 바꿔주고, 환경을 바꿔주는 거는 부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누가 합니까? 인연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는. 인연을 어떻게 만드는가는 사람들의 노력에 의하여 달린 거죠. 그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지금 화가 난다. 그러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날씨가 너무 습해서 짜증이 나. 날씨 때문에 화가 나.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지 내가 화가 나는 상태에 대해서 관찰하고 묘사하려고 안 해요. 날씨를 탓하지 지금. 이 날씨를 어떻게 해야 되나? 빨리 집에 가서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데 에어컨을 틀면 또 전기세 많이 나오는데 돈도 없는데 이 생각하니까 내 신세가 처량해. 또 짜증이 나. 이게 이제 생각이 꼬리를 물고 나를 화나게 만드는 거지. 이게 대상하고 내 생각하고를 구별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구별을 못해. 왜냐하면 예를 들면 날씨가 나에게 짜증을 줬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게 우리 말 속에 그렇게 표현을 해. 날씨가 더워서 짜증이 나. 저 인간은 나를 화나게 해. 이 말은 날씨가 나에게 짜증을 주고 저 사람이 나에게 화를 주고 그래서 내한테 없던 화를 내가 받고 내한테 없던 짜증을 받아가지고 내가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화나 짜증 같은 것이 어떤 객관적인 실체가 있어야 돼요. 뭐 이런 책이나 뭐 자복이나 뭐 이런 것처럼 실체가 있어야 되죠. 주고받는 그런 식으로. 근데 그런 게 없잖아요.
단지 우리 바깥에 있는 건 뭡니까? 조건을 형성하는 거예요. 내가 화를 낼 수 있는 조건을 바깥에 있는 날씨가 나에게 제공하는 거예요. 그럼 화를 내고 안 내고는 누가 한 거예요? 그거는 내가 화를 낸 거지. 날씨는 조건이고 조건에 따라서 화를 낸 거는 나의 감정이고 이 두 개는 다른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어요. 너무 행복해. 그러면 날씨가 좀 더워도 더운지 몰라요. 그죠? 그게 문제예요, 지금. 아무 문제가 안 돼. 날씨 더운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지금 애를 놓은 지가 얼마 안 됐어. 이제 갓 100일이 채 안 된 애가 내 앞에 있어. 그 애가 내만 보면 빵긋빵긋 웃어. 그런데 날씨가 더워서 애만 보면 짜증이 납니까? 안 그렇죠.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 바깥에 있는 것들은 조건일 뿐이에요. 화를 내거나 기뻐하거나 슬퍼하거나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것은 그건 내 안의 문제라. 그러니까 우리는 내부와 외부를 분리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를 못하면은 백날 앉아서 자선하고 뭐 참선하고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진짜 요거 먼저 딱 해서 내가 무엇을 다스려야 되는가? 그것은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을 다스리려면 먼저 내 마음이 뭐가 문제냐를 내가 관찰을 해야 돼요. 그러자면은 우리가 평소에 우리는 흔히 이게 언어에도 그런 습관이 녹아 있는데 화가 나잖아. 그럼 그 사람한테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너 도대체 내한테 왜 그래? 라고 말을 하죠.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놓고 보면 너가 나에게 그런 행동을 하는 원인을 나는 알고 싶다.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뜻으로 그 말을 합니까? 아니죠. 그 말을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나는 지금 너 때문에 화가 많이 났어. 나는 지금 화가 엄청 났어라는 걸 우리는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너 나한테 왜 그래 도대체? 라고 표현해요. 왜냐? 너 때문에 내가 화가 났다고 네가 나에게 화를 줬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게 언어 습관, 사고 습관 속에 녹아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내 감정을 살펴보려면 철저하게 이것이 왜 그런가를 생각하면 안 되고 그거는 생각 안 해도 자동적으로 내 머릿속에서는 왜 그런가에 대해서 계속 나도 모르게 생각하죠. 저 인간 때문에 화가 난다. 그때 내가 전화를 받고 나가서 소개팅만 안 받았어도 내가 저 인간을 안 만났는데 왜 그때 나가가지고 그때 내가 2차를 안 가고 들어왔어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왜 그때 내가 2차를 이런 거 이제 습관적으로 생각이 어느 쪽으로 가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 지금 감정을 내가 묘사를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묘사. 뭐 예를 들면 심장이 평소보다 빨리 뛰는구나. 예를 들면 심장이 빨리 뛰는구나. 뭐 그런 식으로. 아, 이건 좀 불안한 감정에 가까운 느낌이다. 좀 불안하구나.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주관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내 마음의 상태를 묘사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에 나도 모르게 외부의 조건을 원인하고 그냥 연결시켜버리는 생각의 오류를 우리는 항상 범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내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묘사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원인은 따지지 말고. 그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대상을 설정할 때 중요한 건. 그 이야기고, 두 번째 이제 했던 게 힐링의 법칙, 두 번째가 이제 그거죠.
무엇 때문에가 아니고 어떻게. 그 이야기가 이제 두 번째 방금 전에 한 겁니다. 원인을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내 감정과 외부의 대상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엮어서 생각해요. 그러면 내 감정이 해결될 길은 멀어집니다. 그죠? 그거는 그 사람이 나에게 친절하고 곱고 나를 배려하고 나를 생각하는 말을 해줘야 돼, 내한테.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스님이 보니까 화가 난 것 같으니까 내가 스님의 감정을 위해서 지금부터 배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다소곳한 말, 미안해하는 말만 골라서 해야 되겠구나. 누가 그래요? 물론 이제 권력 관계가 확실하면 마음은 안 그렇지만 겉으로는 할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안 합니다. 내 마음도 어떻게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마음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왜가 아니고 지금 내 마음이 어떤 모양이냐를 관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두 번째 힐링의 법칙. 세 번째 힐링의 법칙은 여기 이제 나오듯이 보면 사라진다.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화나 슬픔이나 우울이나 권태 같은 감정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생각이 그 특정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으면 다른 생각을 할 여지가 없어요. 내 마음속에서. 그럼 우리는 이럴 때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화를 내지 말아야지. 그래도 한 살이라도 더 먹은 내가 참고 화를 내지 말아야지.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근데 화를 내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면 내가 화가 나는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화를 내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려면 어쩔 수 없이 먼저 화가 나는 상황이 내 마음속에서 다시 한 번 더 또 이렇게 반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화를 내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화를 내지 않기 위해서 화를 내야 돼.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생각은 찰나찰나 상속한다. 그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찰나찰나 상속되는 그 고리를 끊는 거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화의 고리를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1초 전에 화라는 생각이 생겼다가 사라지고 생겼다가 사라지고 지금까지 쫙 이렇게 하고 있어 지금. 그럼 여기에 다른 생각이 딱 들어가서 연결고리가 화에서 화로 정폭되지 않고 화에서 다른 뭔가로 가야지 이 화에서 화로 계속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럼 다른 생각을 하면 돼요. 전혀 다른 생각. 그죠?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개그 콘서트 같은 걸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막 뭐 웃는다든가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전혀 다른 생각을 하면 돼.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생각의 고리를 끊으려면 다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미 생각의 고리가 이게 계속 굴러가고 있으니까 들어갈 틈이 없어. 끊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내가 끊으려고 하는 우리 자신의 노력이 사실은 이러한 생각의 고리를 더 악순환을 강화시키는 거야. 화를 내지 말아야지. 내가 지금 이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우울한 속에서 내가 살면 이러다가 나는 인간 폐인 되는 거야. 우울하게 살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나를 더 우울한 그런 나락으로 빠지게 하는 거거든요. 그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다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른 생각을 하려면은 이 연결되는 고리 바깥에서 내가 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생각에 빈자리가 있어야 돼요. 빈자리가 없으면 이걸 못해요.
그죠? 그래서 보면 사라진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본다는 말은 수행을 할 때 자기 생각을, 자기 마음을 관찰한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본다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뭔가를 이렇게 책이면 책, 시계면 시계를 보는 것. 여기에 이제 본다라는 말을 하는데 마음은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마음은. 마음을 본다는 게 무슨 말인가? 요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마음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마음을 본다는 것은 직전 찰나의 마음을 내가 본다는 거예요. 그럼 직전 찰나의 마음을 본다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럼 마음이라는 게 직전 찰나는 육신의 눈에 보이고 지금 마음은 육신의 눈에 안 보이고 그런 게 아니죠. 직전 찰나든 지금이든 마음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직전 찰나의 마음을 본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고 직전 찰나의 마음을 내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기억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뭡니까? 묘사하는 거죠. 그 마음이 어떠어떠하다. 관찰하는 거지. 그러면 내가 지금 직전 찰나에 화가 났다. 화라는 생각이 직전 찰나의 생각이었어. 화. 지금은 화에 대한 기억이지 화가 아니죠. 화를 관찰하니까 고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화를 내면 직전 찰나에도 화를 내고 또 지금도 화를 내면 화가 상속되는 거죠. 끊김없이 이어서 틈이 없이 생각이 흘러가는 거. 여기에 상속이잖아요. 그건 이제 직전 찰나에도 화를 내고 지금도 화를 내는 거예요. 이것이 화가 상속하는 거고, 화를 본다는 말은 직전 찰나의 생각을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다르죠, 이거는? 엄밀하게 말해서 다릅니다. 화를 기억하는 거하고 화를 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생각이죠. 그러면 그 화를 기억하는 동안은 직전 찰나의 생각이 끊어지는 거죠. 그럼 이 관찰하는 찰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화가 계속 상속하려는 힘이 약화되겠죠. 그럼 화가 사그라드는 거죠. 요거는 마음을 관찰하는 힘이 강하면은 이렇게 해서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게 잘 안 돼. 오히려 전혀 다른 생각을 해서 잠깐 브레이크 없이 막 달리는 이 마음의 이 생각의 상태를 잠깐 좀 멈칫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생각을 차라리 하는 게 좋습니다. 아직 그 마음을 관찰하는 힘이 부족한 사람들은 다른 생각, 전혀 다른 생각. 근데 이것도 훈련이 필요해요. 요것도. 내가 지금 화가 난다. 그러면은 화가 난다. 내가 지금 화를 내는구나. 다른 생각을 해야지. 무슨 생각을 할까? 방금 전에 봤던 미니 시리즈의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안 되죠, 이게. 머릿속으로는 하려고 하죠. 화가 나니까 청소라도 해야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청소를 하면서 화를 더 내잖아, 그냥. 설거지를 조용조용히 하면 되는데, 그냥. 그럼 옆에서 보던 자식이나 남편이, 또 저 인간 열받았네, 또.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연불 같은 거를 평소에 자주 하라고 하는 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기 싫어도 평소에 연불을 습관적으로 훈련을 해 놓으면 화가 나지만 천수경을 예를 들면 칠독을 한다. 이게 돼요. 왜? 평소에 그냥 마음이 화를 내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을 때 천수경을 하는 훈련을 내가 많이 했어. 습관적으로. 그냥 노는 입에 연불한다고 할 일 없으면 그냥 중얼중얼 연불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화가 날 때도
화가 난다. 하기가 싫지. 근데 이거는 내가 습관적으로 해놓으니까 돼요. 어느 정도. 딴 생각이 들어갈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거죠. 염불 같은 게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른 생각이 딱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평소에 마음의 빈자리를 만들어 놓는 게 염불 같은 게 하는 역할이죠. 뭐 염불을 해도 좋고 본인이 좋아하는 뭐 시구절을 근데 본인이 평소에 외워야 되지. 좋아하는 시를 하여튼 나는 별로 외우는 시가 없어가지고 뭐 그런 것들을 쫙 이제 뭐 3번을 외운다든가 그렇게 해서 잠깐 이 그냥 급발진하는 생각에 브레이크를 잠깐 잡으면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마음을 관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 정도 일단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정리를 해봅시다. 생각은 찰나찰나 상속한다. 요 말을 머릿속에 꼭 입력을 해 놓읍시다. 이게 과학적으로 규명된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이거는 수행자들이 수행하면서 경험 속에서 자기가 경험적으로 체험한 거지 과학적으로 규명한 게 아니에요. 생각은 찰나찰나 상속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내 마음과 내 안과 밖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지금 내 어떤 감정이나 느낌이 내 안의 일인지 밖의 일인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세 번째는 구별을 해놓고 내 내부의 생각, 감정, 느낌 이것을 관찰할 수 있어야 된다. 관찰한다는 것은 응념, 기억한다는 것이다. 묘사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마음의 빈자리를 만드는 훈련을 해서 관찰하는 힘을 키우면 그게 내 마음을 다스리는 길이다. 이런 게 이제 어느 정도 되어가지고 내가 마음이 부정적인 상태에 크게 휘둘리지 않는다. 그럼 그런 상태에서 마음이 뭔가 하나에 집중할 수 있고 마음이 집중하고 마음이 고요한 상태에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삼매에 들어가서 어떤 부처님이 이야기하신 연기법을 내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그 다음 문제. 대충 이론적인 거는 뭐 요 정도로 하고요. 그럼 좀 쉬었다가 이제 실습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실습을 하겠습니다. 뭐 실습이라는 거는 여기서 뭐 화두 드는 법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을 관찰하는 법, 어떻게 해야 마음을 관찰할 수 있나, 뭐 그 정도 느낌만 해도 제가 볼 때는 뭐 충분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자, 이 책 보면은 173페이지에 보면 뭐 처음에 이제 누워서 하는 거 와선, 그 다음에 이제 경행 걷는 거, 그 다음에 좌선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이 나오죠. 와선부터 먼저 할 겁니다. 와선 누워서 하는 거. 자, 이제 책은 이제 주변에 있는 책은 옆으로 다 치우시고, 자, 책은 치우시고 자복 위에 편하게 누워 보십시오. 자복 위에 편하게. 자, 편하게 자복 위에 누워 보십시오. 그렇지. 편하게 누우세요. 편하게. 예. 불은 이제 잠이 오기 딱 좋을 정도로 조명은 해주시고, 가장 편한 자세로. 자, 그 주변에 이제 안 부딪히게 다리는 뻗고
다리는 너무 벌리지 말고 어깨 넓이로, 또 너무 붙이지도 말고 어깨 넓이로, 손도 가볍게 어깨 넓이로, 큰 데자 말고. 그러니까 시계로 치면은 한 25분 정도 방향, 25분하고 35분 정도 되게 손은 이제 편하게 어깨에 힘 빼고 내려주시고, 손바닥이 이제 위로 향하게,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게,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게. 자, 그렇지. 자, 몸에 힘을 최대한 빼주세요. 졸리면 주무셔도 됩니다. 예, 와선이 사실은 제일 집중이 잘 되는 자세예요. 자, 지금부터, 내가 지금부터 생각을 몇 번이나 하는가? 그걸 자기가 지금부터 한번 자기 스스로 생각을 내가 몇 번이나 하나 한번 세보겠습니다. 자, 시작. 잠이 오면 그냥 자도 됩니다. 편하게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자, 지금은 그냥 맛배기로 한 거니까. 자, 이제 생각을 내가 몇 번이나 했나 한번 세보라고 했는데, 생각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많아요.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생각. 나는 생각을 하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떠오르는 생각. 그 다음에, 생각이라기보다 어떤 이미지, 어떤 장면 같은 게 탁 머릿속으로 스치고 지나간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훈련이 안 되면 관찰하는 게 힘들어요. 처음부터 마음을 관찰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선 처음에는 상대적으로 관찰이 용이한 몸을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상상을 하는데, 내가 숨을 쉬는데 양쪽 손바닥으로 공기가 들어와 가지고 팔을 타고 올라가서 어깨로 해서 쫙 이렇게 이제 공기가 쫙 들어와서 폐까지 들어왔다가 다시 반대로 해서 손을 타고 내려가 가지고 손바닥으로 공기가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양쪽 손바닥에 마음을 집중해서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손바닥에 마음을 집중해서 관찰해 보십시오. 상상을 해야 돼. 손바닥으로 공기를 들이마신다. 상상을 하면서,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집중을 잘하려면 눈을 감고 하는 게 잘 되겠죠. 눈을 감고 내 마음이 양쪽 손바닥 위에 있다. 그리고 지금 바람이 손바닥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팔을 타고 올라가서 어깨로 해서 폐로 들어갔다가 다시 폐에서 어깨, 팔로 해서
손바닥으로 다시 바람이 나가고 있어요. 그거를 내가 양쪽 손바닥 위에 내 마음이 있어. 그거를 지금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하면 손바닥이 좀 따끔따끔하고 손바닥에 뭔가 좀 둥글둥글하고 좀 따뜻한 공 같은 게 올라가 있는 것 같고 약간 손바닥이 찌릿찌릿하고 뭐 이런 느낌이 오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느낌이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 상태에서. 다른 분들은 없네. 자, 거기 이제 왜 그런 느낌이 드냐 하면, 생각이 손바닥에 집중이 되니까, 손바닥에 집중이 되니까 손바닥에서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예민하게 느껴지는 거죠. 예민하게. 손바닥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이, 그 느낌, 감각이 예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손바닥으로도 한번 해보고, 요번에는 그러면 이제 발바닥으로 숨을 쉰다. 요거는 조금 어려워요. 손바닥은 조금만 집중하면은 느낌이 바로 오는데, 자, 양쪽 발바닥으로 공기를 들이마시고, 다시 발바닥으로 공기를 내쉬고, 머릿속으로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하세요. 상상을 하면서. 발바닥으로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쉬고, 자, 이렇게 하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발바닥에 집중이 됩니다. 마음이 발바닥에 집중이 돼요. 자, 같은 방식으로 다시 한번 손바닥으로 숨을 쉰다 생각하고, 자, 손바닥이 하늘로 향한 상태, 눈 감고 마음을 양 손바닥 위에 마음을 집중하고 양 손바닥으로 숨을 쉰다.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손바닥으로 숨을 쉰다. 자, 요건 이제 마음을 손바닥에 집중하는 훈련이에요. 이건 지금 아주 초보적인 겁니다. 이제 다음에는 요런 거는 사실 뭐 어디서 하는 게 아니고 아주 기초적인 거라. 자, 양손을 아랫배에다 가볍게 올려 보십시오. 가볍게. 손에 힘 빼고 최대한 양손을 아랫배에 살짝 올려놓는다. 그냥 살짝. 아랫배에 그냥 손을 가볍게 올려놓고, 자,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뭘 관찰하냐 하면, 이 상태에서 숨을 쉬면, 이제 배가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손도 같이 움직이겠죠. 그러면 숨 쉬는 배에 마음을 집중하지 말고, 움직이는 손에 마음을 집중해 보세요. 움직이는 손에 마음을 집중해 보시오. 자, 호흡은 편하게 그냥 누워서 눈을 감고 잔다 생각하고 편하게 그냥 호흡하시고,
마음은 손바닥이 움직이는데 마음을 집중해 보십시오. 손바닥이 움직이는데. 자, 양손을 아랫배에 가볍게 올리시고, 그렇지. 아랫배에 가볍게 올리고, 그 상태에서 숨을 쉬면 손이 오르락 내리락 하겠죠. 자, 그 움직이는 손을 느끼면 됩니다. 의도적으로 숨 쉬지 말고. 자, 일단은 앉아 보십시오. 앉아 보세요. 자, 요거는 뭐 이거는 수행이라기보다 어쩌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마음을 관찰하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또 몸에다가 마음을 집중하는 그걸 이제 한번 해봤어요. 사실은 누워서 하는 게 집중이 제일 잘 됩니다. 왜냐하면 몸이 가장 편한 상태이기 때문에 누워서 눈을 감고 가만히 있으면 집중이 잘 돼요. 집중이 잘 되는데 또 문제가 있죠. 잠이 잘 와요. 그래서 이게 누워서 참선을 안 해요. 왜냐하면 누워서 하면은 집중이 잘 되는데 바로 자니까. 그래서 요거는 언제 하느냐? 주무시기 전에. 주무시기 전에 잠을 잘 때까지 누워서 그냥 이 생각, 저 생각, 뭐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그러지 말고 가만히 누워서 아까 뭐 했던 것처럼 손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를 그냥 느낀다든가 아니면 손바닥으로 숨을 쉬는 상상을 하면서 이 딱 손바닥 위에 그 따끈따끈하고 찌릿찌릿한 느낌 뭐 그런 것들을 느낀다든가 해서 뭐 그런 것들은 자기 전에 하면 잠도 잘 옵니다. 잡생각이 없으니까. 요거는 또 집중이 잘 되거든요. 대신에 잠이 잘 오죠. 그래서 자기 전에 하면 좋아요. 자기 전에. 물론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 뭐 이런다고 잠이 바로 온다는 보장은 전혀 없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잠도 잘 오고 집중도 잘 되고. 그래서 자기 전에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중요한 게 잠이 깰 때 보통 보면 이제 잠에서 깰 때 바로 그냥 잠에서 깨면 아이고 벌떡 일어나서 뭐 해야지 이거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누워서 뭐 게으름 피라는 게 아니고 잠이 깨는 순간 우리가 바로 이렇게 일어날 게 아니라 마음은 잠이 깼는데 몸이 아직 잠이 안 깬 상태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거를 하면은 효과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때 뇌파가 집중이 잘 되는 뇌파예요. 사람이 자기 전, 깨기 전, 그때의 뇌파가 집중이 잘 되기 때문에 이런 거 하면은 아주 잘 돼요. 그래서 그때만 5분, 단 몇 분 정도라도 누운 상태에서 지금 이런 것들을 그냥 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정신 건강에 좋아요. 집중하는 훈련이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요거는 써먹을 때가 그때밖에 없어요. 자기 전에, 잠에서 깨기 전에 그때 이제 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보면은 175페이지에 보면 경행하는 사진이 나와 있죠. 경행하는 사진. 자, 요걸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경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리를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해야 되니까 한쪽으로 다 이렇게 모이셔야 돼. 이쪽에 이제 한 줄로 하면 복잡하지만 이쪽에 한 줄로 하면 쫙 써보십시오. 이쪽으로 다. 한 줄로, 이쪽에 쫙 한 줄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한 줄로 쭉 써보십시오. 한 줄로. 복잡하지만 최대한
최대한 당겨가지고. 자, 최대한 당기시고. 그렇지. 최대한 넓게 해가지고. 그쪽에 좀 걸음을 걸으려면 좀 비좁을 것 같은데요. 최대한 당기고. 네. 조금 복잡하긴 해도 뭐 어쩔 수가 없죠. 자, 이 상태에서 걸을 때 그냥 걸으면은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평소 속도대로 그냥 걸어요. 그러니까 자, 손을 차수로 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단전이 있는데 손을 딱 붙여. 단전이 있는데.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시선을 전방 1m 요 정도 땅에 시선을 딱 보시고 두리번거리면 안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눈을 밑으로 이제 깔죠. 이제 눈을 내리 깔아야 돼. 내가 지금 눈에 보이면 안 돼요. 내가 눈에 보이면 안 됩니다. 전방 1m 바닥을 본다. 요 상태에서 한번 그냥 천천히 한번 걸어 봅시다. 이제 한번 천천히 한번 걸어 보십시오. 왔다 갔다 왕복을 한번 해봅시다. 왕복. 왔다 갔다. 뭐 속도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한번 천천히 걸어 보십시오. 자, 왔다 갔다. 그렇지. 자, 슈도. 자, 요건 이제 그냥 한번 걸어 본 거예요. 자, 요렇게 걸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걸은 거예요. 이거는 그냥 걸은 거고, 이렇게 걸으면 공부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이제 지금부터 어떻게 걷냐 하면, 아까 우리가 누워서 한 게 그거잖아요. 마음을 손바닥에 둔다. 마음을 발바닥에 둔다. 뭐 마음을 양손에 둔다. 뭐 그런 거 했죠? 지금부터 마음을 어디다가 두느냐? 어디다가 둬야 될까요? 발바닥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제 걸음을 걷죠. 그죠? 그러면은 발바닥이 여기 이제 다음에는 들고 공중에 떴다가 뻗어서 닫고 뒤꿈치가 닿고 앞에 발가락이 닿고 앞에 발가락이 닿으면서 반대쪽 발 뒤꿈치가 들리고 둘 다 들리고 움직이고 여기에 닿고 요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죠? 이것을 그냥 이렇게 뭐 닿고 띄우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발바닥에 내 마음이 지금 발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바닥에 느끼는 촉감을 최대한 느껴야 돼요. 발바닥에 느끼는 촉감을.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러자면은 다른 감각, 특히 눈. 사람의 정보의 70% 이상이 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특히 눈 처리 잘해야 돼. 아까 말했죠. 전방 1m 앞에 땅을 바라본다. 두리번거리지 말고 마음은 발바닥에 둔다. 어떻게? 땅에 닿았을 때 발바닥의 느낌. 거기에 마음을 집중하면서 지금부터 자, 걸어보겠습니다. 자연스럽게 걸음이 천천히 갈 수밖에 없겠죠. 자, 한번 걸어보십시오. 마음을 발바닥에 두고. 최대한 천천히 발바닥의 느낌을 느끼면서 천천히
자, 다 가신 분은 그 자리에 가만히 서 계시고. 자,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자, 그냥 발바닥에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 발바닥이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죠? 움직이니까 집중하기가 힘들죠. 우리가 누워서 손바닥을 관찰할 때는 손바닥이 가만히 있으니까 여기에 마음을 집중하면 뭔가 손바닥이 찌릿찌릿하고 뜨끈뜨끈하고 막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막 계속 왼발이 좀 닫았다 싶으면 또 그냥 괜히 오른발이 또 그냥 또 막 움직이고 정신이 없어요. 자, 이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절하는 것도 똑같아요. 움직이는 동작을 관찰할 때는 세분화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그 걷는 동작을 여러 단계로 나누는 거예요, 이제. 각각에 대해서는 뭐 번호를 붙인다든가 마음속으로 해서 동작을 세분화시켜.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번호를 붙인다든지 그거는 이제 자기가 알아서 붙이면 돼요. 동작을 세분화시켜서 번호를 붙여가지고 마음속으로 번호를 붙여서 한번 걸어봅시다. 지금 한 거는 집중만 해봤고 이게 좀 쉽지가 않으니까 동작을 세분시켜서 각각의 동작에 번호를 붙여서 한번 걸어보자. 그럼 이게 세분하는 거 많이 쪼개면 쪼갤수록 집중을 더 강하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처음부터는 힘드니까 본인이 인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세분화해서 자, 한번 걸어봅시다. 마음속으로 번호를 붙이면서 걸어요. 자, 걸어보십시오.
시간이 흘러가는 관계로.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동네 공원에서 운동 삼아 산책을 하는데 이렇게 할 수 없죠. 그죠? 그럼 사람들이 저 인간 뭐 하나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보통 산책할 때 보면은 이렇게 주로 이렇게 보는데 정신이 많이 팔려요. 뭐 나무도 보고 지나가는 사람도 보고 뭐 막 그래요. 그래서 산책 같은 거 할 때는 지금처럼 하기가 곤란하니까 어느 정도 속도를 내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근데 포인트는 똑같아요. 발바닥에 집중을 하는데 그냥 편하게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마음속으로 이렇게 이제 왼발이 땅에 닿으면 왼발, 오른발이 닿으면 오른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좀 천천히 긋고 제일 중요한 건 시선은 가능하면은 좀 전방 이렇게 땅바닥을 보는 게 낫죠. 그렇게 해가지고 한 번만 더 걸어보고, 요거는 이제 실제로 동네에서 산책할 때 써먹을 수 있는 방법. 자, 왼발, 오른발. 이거를 세면서 걷는 게 아니고 닿으면 왼발이에요.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이게 아니고, 자, 한번 해보십시오. 자, 왜요? 해보세요, 한번. 동네 산책 다니는 지금 산책하러 공원에 왔다 생각하고, 그렇지. 자, 뭐 계속 걸을 수는 없으니까 이 정도 하고, 자, 자리에 앉아 봅시다. 다시 이제 마지막 이제 좌선하는 것만 하고 끝냅시다. 자리에 앉아 봅시다. 자, 사실은 좌선보다 중요한 게 지금 이게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이 걷는 게 더 중요해요, 좌선보다. 여기 이제 아까 제가 그 이야기 했죠. 걷는 동작이 집중이 잘 안 된다. 그럼 동작을 세 번이나 시키면 된다. 그랬죠. 이거는 모든 일상생활에 다 적용할 수가 있어요. 설거지를 한다. 물론 설거지 할 때마다 수행하는 마음으로 할 수는 없죠. 바쁠 때는 막 해야 되는데 좀 시간도 있고 좀 널널하다. 그러면은 똑같이 설거지를 하면 돼요. 설거지 할 때도 마음을 예를 들면은 설거지하는 뭐 손 동작에 마음을 집중을 한다든지. 이거 이제 닦는 것도 내가 마음속으로 동작을 세 번을 하는 거죠, 이제.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해서 모든 거에 밥 먹는 것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고, 청소하는 것도 비질 할 때도 올렸다, 쓸고, 요즘은 비질을 잘 안 하지. 뭐 하여튼 청소기를 미는 것도 밀었다, 놨다. 요것도 이제 동작을 세 번 해가지고 내가 동작을 세 번 해서 여기에 이 동작의 마음을 집중하는 거지. 어디든지 다 적용할 수 있어요. 물론 하루 24시간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근데 이제 좀 시간이 있고, 좀 여유가 있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을 하면 일상생활에서
마음 집중하는 훈련을 할 수가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그래서 경행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동할 때는 이거는 뭐 그냥 왼발 오른발 이거는 그냥 할 수 있잖아요. 그지? 이동할 때. 그런 식으로 해서 익혀 놓으면 실생활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길을 걸을 때 뭔가 어떤 걱정거리가 있다거나 어떤 생각을 콜똘히 하면 나도 모르게 시선이 땅으로 향해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차단을 해. 눈으로 정보가 많이 들어오니까 생각하는데 방해가 되거든. 그러니까 시야를 좁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의도적으로 시야를 좁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으로 정보가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 시야를 좁혀서 손도 가능하면은 뭐 주머니에 넣고 뭐 공원에서 산책하는데 좀 이러고 하면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보니까 주머니에 넣고 뭐 걷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몸 동작을 최소화시켜야 돼요. 다른 데에 집중하는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동작을 최소화시켜야 돼요. 그런 훈련을 좀 하면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 마음 집중하는 훈련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걱정이 좀 많다. 뭐 짜증이 난다. 그럼 이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럼 이제 걸으면서 지금 같은 방식으로 하다 보면 그런 생각들이 좀 수그러들어요. 물론 걸으면서 딴 생각하면 안 되죠.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다. 어쨌든 경행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선은 자선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 다른 게 아니고 하나의 자세로 가장 오래 있을 수 있으니까 자선을 많이 하는 거예요. 자선이 어떤 특별한 뭔가 뭐 대단한 뭔가가 있어서 자선을 앉아서 하는 걸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오래 있을 수 있으니까. 누워서 하면 바로 자고 걸으면은 금방 피곤해지고 근데 앉아 있으면 가만히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덜하죠. 근데 자세는 자세가 중요해요. 자세가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힘들어져요. 목 아프고 어깨 아프고 허리 아프고 온 삭신이 다 아파요. 앉아 있으면 그거 잘못 앉아 있어서 그래요.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자세를 한번 바로 잡아 봅시다. 자선하는 자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상체가 허리가 90도 각도로 서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뭐 손 모양이 어때야 된다. 결과부자를 해야 된다. 반가부자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저 손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이건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핵심은 뭐다? 상체가 90도. 근데 이게 100% 90도가 안 돼요. 사람 몸이 약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느끼기에 90도가 돼야 돼. 왜냐? 90도가 돼야지만이 요게 이제 여기 사람 머리라고 치면은 이게 내 몸통이에요. 머리가 이렇게 있으면 몸이 앞으로 이렇게 숙여져 있으면 머리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머리를 바로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에 힘을 주고 목을 세워야 되잖아요. 목에 힘이 들어가니까 좀만 있으면 이제 목이 아프죠. 그죠? 그 다음에 자세가 이렇게 몸이 좀 앞으로 숙여진다거나 하면 또 내가 이걸 펴야 되니까 나도 모르게 허리에 힘을 주는 거예요, 이제. 허리에 힘을 주니까 평소에 잘 안 쓰는 근육을 쓰니까 힘들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몸이 뻣뻣해가지고 나는 다리가 뻣뻣해. 그래서 이렇게 막 다리를 반가부자로 올리면은 몸이 막 뒤로 넘어가. 그래가지고 안 넘어가려고 막 이제 막
이렇게 하면은 또 몸에 힘이 그냥 엉덩이부터 해서 힘이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오래 못 앉아 있죠. 결국 핵심은 뭐냐? 몸이 90도로 수직으로 딱 서 있으면은 머리는 그냥 몸통 위에 그냥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팔은 힘을 빼고 그냥 어깨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그게 되려면 상체가 90도가 돼야 되지. 90도. 요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상체가 90도가 되느냐? 세 가지 점이 바닥에 닿아야 돼요. 양쪽 무릎과 쉽게 말하면 엉덩이 중에서도 뒤에 있는 똥꼬 말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음부, 생식기와 이 똥구멍 사이 그 부분이 웃을 일이 아니고 그 부분이 딱 세 개의 그럼 역삼각형이잖아요. 역삼각형 요 세 가지 점이 바닥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실제로 양쪽 무릎이 닿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건 진짜 요가를 엄청나게 해서 몸이 그냥 뭐 거의 식초 같은 사람이나 닿고 잘 안 닿아요. 근데 느낌이 이 세 가지가 바닥에 닿는 느낌이 돼야 상체가 자동스럽게 자동적으로 90도가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우리 같은 사람은 자복에서 하면 불편해가지고 자,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니까 제가 먼저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핵심은 그 이제 회음부가 이제 바닥에 닿는 게 제일 중요해요. 회음부가 닿으려면은 다리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먼저 다리는 대충 이렇게 하고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엉덩이를 좌우로 이렇게 빼면서 최대한 회음부가 바닥에 닿도록 이렇게 하면 이제 몸이 엉덩이가 뒤로 쑥 빠지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럼 이제 이게 이제 최대한 요 엉덩이 앞쪽 부분이 바닥에 닿아요. 요 상태에서 하면 힘들잖아요. 요 상태에서 이제 최대한 닿았다. 몸을 이렇게 좌우로 흔들어서 닿았다. 그러면 이제 상체를 세워. 다 90도로 상체를 세워. 90도로 세운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제 발을 올릴 수 있으면 올리고, 나는 안 올라간다. 그러면 올리지 말고, 이 상태에서 손은 내가 느끼기에 제일 편한 상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몸쪽에 최대한 붙이면 붙일수록 이게 정확한 90도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대충 무릎 정도에 손을 놓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근데 손에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면 손에 힘이 들어가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힘들어요. 최대한 어깨에 힘을 빼야 돼. 그래서 손에 힘을 빼야 돼. 가볍게 손은 다리 위에 올린다. 요 상태로 이제 몸을 한번 좌우로 잘 틀어서 잘 붙어 있나 딱 확인해서 요 상태 이제 몸이 쫙 수직으로 서 있는가 요 상태에서 여기까지 하면 이제 80%는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턱. 이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자꾸 턱이 이게 뒤로 이게 턱을 앞으로 당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현대인들 일상생활에서 좀 몸이 이렇게 앞으로 숙여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턱이 좀 앞으로 당겨지니까 턱을 너무 이렇게 넣으면은 뒷목에 힘이 들어가니까 자연스럽게 턱을 당기는 게 아니고 당기는 느낌이 들게 가볍게 당기는 느낌으로 자, 가볍게 이렇게 몸을 앞으로 쫙 해서 회음부까지 붙이고 요게 다리가 바닥에 쫙 붙는다고 생각해야 돼요. 요 상태에서 들어서 90도로 세우고 어깨에 힘 빼고 손에 힘 빼고 그 다음에 턱은 가볍게 당긴다는 느낌만 주는 거예요. 요 상태에서 이제
눈을 감으면 어떻게 되죠? 잠이 오거나 망상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잠이 안 오면. 그래서 눈은 어떻게 뜨냐 하면 부처님처럼 뜨면 돼. 개슴푸레하게 그냥. 이게 요 전방 앞에 여기를 내가 요까지만 딱 보이게. 내 시야가 요까지만 딱 보이게. 눈이 한 눈꺼풀이 4분의 3 정도 내려오면 됩니다. 눈꺼풀이 한 4분의 3. 눈꺼풀을 내려야지 머리를 숙이면 안 돼요. 눈을 감지 말고 4분의 3 정도. 시야가 요 정도, 요 넘어는 잘 안 보이게. 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눈에 잘 안 들어오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요 상태에서 지금 요 상태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내가 허리에 힘을 주려고 주는 게 아니고 요 뒤쪽 엉덩이 대퇴부하고 척추 그 사이에 요 부분에 이제 힘이 자연스럽게 들어가야 정상입니다. 힘이 안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허리가 이렇게 되거든. 힘이 빠지면 몸이 앞으로 딱 숙여져요. 이 자세로 있으면 전체적으로 몸이 앞으로 숙여지니까 뒤에 이제 척추 등이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목이 아프고 다 아파요. 그래서 요 뒷부분 엉덩이 바로 윗부분에 자연스럽게 힘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자세를 유지하려면 엉덩이 바로 위에 부분이 자연스럽게 이 상태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허리에 힘이 좀 들어가니까 허리에 좀 마음이 가겠죠.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자, 요 상태가 이제 자선하는 기본적인 상태입니다. 다리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까 말한 양쪽 무릎과 회원부가 바닥에 닿아야 돼. 닿는다는 느낌이 돼야 돼. 그래서 다리를 뭐 결과부자 하냐, 반가부자 하냐, 평자를 하냐, 이거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손도 마찬가지. 자, 그럼 요 상태에서 마음을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마음을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제일 쉬운 것은 우리가 처음에 할 때 마음에 집중하는 게 힘들면 몸에 집중한다. 그럼 여기서 내 신체 부위 중에서 느낌이 많이 오는 부분, 뭐 예를 들면 엉덩이 부분에 느낌이 엉덩이가 눌리는 느낌이 강하다. 그러면 마음을 엉덩이가 눌리는 느낌에 마음을 집중하면 됩니다. 허리에 힘을 쏠리는데 허리에 좀 마음이 간다. 그럼 허리에 마음을 집중하면 돼요. 아니면은 한 군데만 집중하는 게 잘 안 된다. 그러면은 한 두세 군데 정도 정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집중해도 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해도 됩니다. 예를 들면 왼쪽 엉덩이, 오른쪽 엉덩이, 왼쪽 무릎, 오른쪽 무릎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마음을 집중해도 됩니다. 그렇게 이제 좀 신체 부위 중에서 느낌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오는 부분에 마음을 집중하면 돼요. 편안하게. 요 자세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상태에서 최소 몇십 분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1, 2분은 뭐 그냥 있을 수 있는데 이 상태에서 안 움직이고 내가 30분을 있어야 된다. 온몸이 다 아픕니다, 그냥. 좀 심하게 말하면 엄청난 바위덩이가 막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기도 하고 무릎이 끊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온 삭신이 다 아픕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는 뭐 마음을 집중하고 자시고 떠나가지고 몸이 아파가지고 그 몸 아픈 거를 견디느라고 시간 다 보냅니다. 그걸 참아야 돼요. 그거 참고 나면 어느 정도 몸이 이제 좀 적응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아까 했던 것들을 하면 됩니다. 그 내 마음속에 생각 상속하는 찰나찰나 상속하는 생각들을 관찰하는 걸 이 상태에서 이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를 보고 듣고 몸을 움직이고 하면은 내 마음이 분산돼요. 바깥으로 분산돼. 집중이 잘 안 돼. 근데 이게 몸을 움직이지 않고 최대한 바깥으로 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최대한 줄이고 이 상태에서 어떤 내 마음의 관찰을 집중하는 거죠. 자, 요거는 언제 하는 게 좋으냐? 규칙적으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규칙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장하는 것은 이렇게 자세를 갖추고 앉아서 하는 것도 좋은데 집에 가면 요즘 대부분 이제 편하게 앉으세요. 편하게. 자, 편하게 앉으십시오. 편하게 앉으세요. 집에 가면 이제 대부분 요즘은 다들 뭐 소파 뭐 그런 아파트에 사시니까 소파 그런 거 있죠. 그럼 거기에 그냥 편하게 앉으셔가지고 뭘 하냐 하면 편하게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텔레비도 보지 말고 핸드폰도 하지 말고 누구하고 이야기도 하지 말고 그냥 최대한 편한 자세로 앉아서 잠이 오면 자도 됩니다. 그냥 그 상태로 가만히 있어요. 그냥 눈 감고 머릿속에서 그렇게 가만히 있다 보면은 이런저런 생각이 떠오르겠죠. 그러면 내가 지금 잡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또 잡생각이 사라지면 또 가만히 있어요. 또 가만히 있는 게 심심하다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했듯이 몸 어디 한 군데에 마음을 집중하면 돼요. 뭐 예를 들면 소파에 앉아 있으니까 소파하고 엉덩이하고 닿는 그 느낌 거기에 뭐 마음을 집중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굳이 이렇게 힘들게 막 무릎도 안 좋은데 앉아가지고 뭐 스님이 뭐 회원부가 닿아서 어쩌고 이거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소파에 편하게 앉아서 눈 감고 생각을 억지로 안 하려고도 하지 말고 생각을 억지로 하는 건 더더욱 안 좋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어떤 생각이 떠오른다. 그러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구나. 요거를 비유를 들자면 내 이 머릿속에 문지기를 하면 두는 거예요. 문지기가 내 생각이 들락날락 하는 거를 다 얘가 체크를 하는 거야. 문지기가. 그걸 하려면은 몸이 가만히 있어야 되겠죠. 내 마음속에 문지기가 있다. 지금부터는 문지기가 근무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10분이면 10분, 20분이면 20분 그렇게 가만히 계세요. 그냥. 자도 좋습니다. 비몽사몽간에 뭐 그냥 이상한 생각을 해도 상관없어요. 뭐 그냥 환상을 보거나 뭐 상관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마음을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내 마음이 뭔가를 보고 듣고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하고 내가 뭔가를 하고 뭐 청소를 한다거나 이야기를 한다거나 설거지를 한다거나 뭔가를 하고 이런 거 없이 그냥 가만히 최대한 편한 자세로 그거를 하루에 한 몇십 분 정도씩 하면 좋습니다. 저는 그거를 언제 하냐 하면은 아침 먹고 와가지고 우리는 이제 새벽 예불을 하니까 새벽 예불 하고 들어와서 한 1시간 정도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는 제가 이제 소임인지라 할 일들이 머릿속에 확 있어가지고 이런저런 거 막 준비하고 하고 밥 먹고 오면은 좀 적당히 이제 새벽부터 잠을 못 잤으니까 좀 약간 피곤하기도 하고 그럼 자연스럽게 사람이 의자에 퍼져요 그냥. 그럼 그 상태에서 한 20분 30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마음을 편안하게 외부와 차단하는 훈련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런 지금 한 것도 기왕이면 자세를 이렇게 딱 갖추고 하면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이 자세는 그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소파에 이렇게 딱 앉아서 하는 거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선을 하는 거예요. 핵심은 자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음을 내 바깥과 차단시키는 거. 요게 핵심이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빨리 끝나네요. 자, 이 정도 하고, 뭡니까. 다음 주에는 기도 실습을 합니다. 기도. 나무아미타불 하는 거. 그거 하려면 이제 기도는 소리만 내면 심심해. 그럼 뭐 해야 되죠? 목탁을 쳐야지. 근데 숫자가 많아가지고 목탁이 다 준비가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음 주에는 오늘처럼 1시간은 짧게 이론, 1시간은 실습 해서 실습은 같이 목탁을 치면서 실습하도록. 왜요? 그렇게 목탁이 준비가 다 되면, 안 되면 뭐 복불복이고 그렇습니다.